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이걸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힘을 받겠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한 50번 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눌러요. 다들 바쁘고 그 업무하시는데 너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좋아요 보통은 요거 얘기하면 다 웃으시거든요. 너무 긴장돼서 이제 아무도 웃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좋아요 이거 눌러주십사 하거든요. 좋아요는 중요해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왜 쪽에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예전에 있을 때 다른 그 기관에 근무할 때 썼던 거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눌러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제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나 더 더불어서 소개를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제가 그 사육지 외계 모임이라는 걸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스파에서 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다시 소개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웹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서 세미나 형태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여서 제가 자료를 제공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예전에 파울러 강의할 때 그때 이제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 벌써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간이 올렸는데도 그때 그 인연이 돼서 우리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 예전에 복지마을이라고 그리고 사역대에서 운영할 때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만들었다가 웹마스터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웹마스터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 디자인 그다음에 그 기획까지 다 한꺼번에 한다는 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기획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 기획 쪽으로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쭉 진행했었어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2009년 이 정도까지 그냥 진행을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2010년쯤 오면서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화두가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모이는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공모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했죠. 아이폰과 트윗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영리 전반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이제 어퍼던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전략, 어퍼던스 찾기엔 전략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 들어와서는 좀 더 주제를 더 영역을 넓혀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 번은 11년 10월 달이죠. 얼마 안 됐죠. 25일 날, 선거일기 25일 날 제가 그 사회복지 적용 가능한 소셜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픈 컨퍼런스로 같이 해서 얘기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했어요. 한 15분 보시면 너무 좋은 얘기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뭐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정리해서 나왔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잡았던 거죠. 올 한 해는 뭐 소셜미디어 학교라는 걸 한번 운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 세대의 방대우 실장님하고 뭐 양원 선생님, 김동호 선생님, 그리고 이제 모금 쪽에 얘기하시는 이희관 선생님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온라인 모금 쪽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한 30명 정도씩 기수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밥을 사드리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고 있고, 1기를 마치고 나니까 2기가 이제 또 5월달부터 6월 4일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같은 5명이 진행을 했고, 1기 분들이 이제 2기의 멘토도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도 해주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3기는 이제 제가 대구에 이제 그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이제 그 워크숍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대구 신당복지관의 관장님이 본인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신당복지관 같이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4명만 추석이 껴 있어갖고 4분 정도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또 너무 또 이렇게 소통이 잘 돼서 얘기가 잘 됐어요. 제가 그러다가 부산에 이제 올 10월달에만 2번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대구에 됐는데 부산에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부산 사협에다가 소셜미디어 학교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관심을 보여갖고 같이 하겠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한번 4번 정도, 원래 계획은 2번 잡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보여줘서 4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 SWPC 여기에 오셔도 되고요. 여기 오시면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들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데 10년 동안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어오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오고 싶으면 오고 뭐 회의에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주제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오셔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왠지 이제 저희가 식사 비용으로 10,000원씩 받고 있고 모아둔 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입출 입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세미나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김종원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원 선생님이 회계 역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소통해도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제가 그룹인데 링크가 안 오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그룹 쪽에 가시면 제가 웹게임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한 113분 정도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뭐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 이것도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만 이렇게 선생님 모이신 분들만 하도 엄청난 힘을 만들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찍으려고 제가 많이 망가졌었어요. 제가 이렇게 찍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안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나중에 보겠지만 빗자루까지 탔어요. 그래서 먹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갖고 뭐 사이트 하나 오픈하려고 이미지 좀 해갖고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간의 마법 같은 그 이미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이런 걸 주제로 좀 만들어봤고요. 들어가면서 제가 요거는 이제 관계 있을 수도 있고 할까 말까 많이 생각했어요. 1시간 반이라서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또 내용을 다 홍보의 길로 맡아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또 연관이 있냐 없냐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전해드리면 혹시 클라우딩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고개를 클라우딩 들어보셨죠? KT 50기가 무료 뭐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네,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그랬던 거예요. 다음에서 자기도 소녀시대가 나가고 돌려보고 나가보고 50기가 무료 이렇게 공짜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30기가 무료 매출이 있어요. 그럼 50기가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USB 8기가짜리 쓰잖아요. 보통 68에서 48하면 6배가 되는 공간들을 무료로 줘요. 왜 줄까요? 기업들이 클라우딩이라는 개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있어요. 다 요즘에 그 아이클라우드 얘기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존경하는 분 돌아가신데 그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서 아픈 몸을 입고 나왔고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이클라우드가 지금 세상에 발표되면서 웹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걸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50기가 넘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든가 그랬지. 유료로 이제 서비스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적당한 서비스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의 단계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냐면 PC에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한글, 뭐 포토샵 이런 걸 깔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지금 구글 독스나 이런 것들 보면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이제 뭐 엑셀 시트도 있고 파워포인트, PDF 파일 모두 공유되고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워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서를 온라인 공간에 편집하고 저장하고 이런 시대로 끝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거의 막 좀 전투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까지 이제 3단계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저기 거실에 있는 PC에서 내가 영화를 하나 올려놓고 있어요. 그 영화를 올리는 동안에 그 다음에 어디에? 내가 이제 나머지 단방에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나갈 일 있어요? 그럼 주머니 넣고 나갔다가 지하철에 딱 타면 자기가 봤던 데서부터 이어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라우딩에 대한 서비스들이 지금 거의 왔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클라우딩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정 관리 혹시 쓰시는 분 계세요? 네. 일정 관리 혹시 여러 며칠 같이 쓰세요? 혼자 쓰세요? 저 팀원들하고. 혹시 다른 분도 쓰시는 분 계세요? 스마트폰 있으시죠? 다.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스마트폰 2천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제인구로 따지면은 80%예요. 거의 지금 여기에 80%는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는데 스마트폰 왜 사셨어요? 그거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일정 관리 하시는 부분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아이디 제가 혹시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 아이디 많이 쓰시는데 네이버 아이디에 제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여기 보면 제가 캘린더를 만들어요. 캘린더에 보면 제 일정입니다.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캘린더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딱 만들면 발견해서 뭐 내용 쓰시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환경 설정에 보면 얘를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죽어버렸네. 꼭 이렇게 뭔가 보유를 하면 안 돼요. 다시 가볼까요? 네, 로딩을 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환경 설정을 클릭하면 여기 환경 설정 넘어가요. 캘린더 설정에 가셔서 제가 제 일정 공유를 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저희 팀장들한테 제가 그 일정 공유를 하게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지금처럼 외부에 나왔을 때는 저를 찾을 일이 없대요. 어디 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스마트폰에 수정하면 웹에 바로 반영이 되고 웹에 수정해도 스마트폰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게 되겠죠. 아웃룩 쓰시는 거 혹시 계세요? 아웃룩 쓰면 아웃룩이 기본이 돼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어디든 다 공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정회원, 준회원, 그다음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다 추가할 수 있고 정회원은 일정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준회원은 보기만 보고 저기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는 사람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친구 추가 누르면 사람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스마트폰 사셨잖아요. 스마트폰 사셨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가서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혹시 그 서비스 중에 에버노트나 어썸노트 이런 거 쓰시는 분 계세요? 쓰세요. 선생님 강의 들었죠. 나머지 분들 혹시 쓰시는 분 안 계세요? 이거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하고는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 메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폰 그 사용자들 하면 새로운 기능 방식이에요. 촬영할 수도 있고 녹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클라우딩이라는 데이터 보통 그 웹하드 생각하시는 거예요. 웹하드. 근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클라우드 데이터에 쌓이고 그 데이터가 빼고 해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저장하신다고 생각해요.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좋은 생각이 나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저장 안 하시죠. 그냥 그 사무실 앞에 딱 와서 워드에 딱 앉아서 내가 치려고 딱 생각하면 그때 뭐였더라 뭐 이런 생각들 가끔 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조금 그 습관이 좋으신 분은 메모지에다 써요. 근데 그 메모지 어디다 둘지 몰라. 이런 경우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윤던 밴드가 어저께 나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예전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자다가 그걸 갖다가 그 음원들이 편곡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노래를 저장해 놨다가 자고 또 저장했다 자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죠. 그 용감한 형제 그 프로듀싱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얼굴 우락부락 생겼는데 그 예전에 물법도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스마트폰에다 깨알같이 그 가사도 적어놓고 노래도 적어놓고 음원도 이렇게 녹음해놓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가서 거기서 받아서 서버에서 나온 자료를 가서 다운받아서 PC에서 자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잘 쓰시는 분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 이분은 혜민아빠라는 아이들 덕분에 홍성수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아이패드, 지금 찾아가는 데는 내가 이제 아이폰이다 보니까 이런 갤럭시탭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드론 갤럭시탭에는 이렇게 에버노트 위젯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젯을 깔게 되면 간편하게 내가 테스트할 건지 사진 또 녹음 그런 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지금에 있는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죠. 찍은 걸 가지고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저장하는 내용이 지금 뭐 사진 촬영 뭐 이렇게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저장을 하게 되고 편하게 진행이 되죠. 문제는 에버노트는 이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손쉽게 현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메모를 할 수 이제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메모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적으로 이런 강의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촬영 방식, 소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들이대면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자꾸 오탈 내죠. 음원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런 의미 있는 부분을 더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진행해서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한 걸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이동한 내용 업데이트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에버노트라는 걸 통해서 저장한 내용 중에 일상의 촬영 방식 그렇다고 하면 보완하고 싶어요. 좀 더 그러면 이제 편집을 통해서 여기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요금도 나의 사진도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 보완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많은 내용이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검색을 한다는 거죠. 검색을 하면 그 가능한 내용들이 다 여기 키워드를 넣으면 다 검색이 된다는 거죠. 얘가 말을 하면은 지금 담아줍니다. 담아준 내용들의 가장 간단한 부분들은 어떤 검색이죠? 이런 식으로. 검색 말을 하면 일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 굉장히 올라가는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검색이 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모든 걸 담아주기보단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전달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소통하는 역할로 제가 지금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버노트라고 영어로 치셔야지만 됩니다. 한글로 치시면 안 나와요. 한글로 치셔서 검색하고 안 나온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앱스토어나 뭐 안드로이드 마케팅에 가셔서 그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60메가까지는 무료예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한 달에 그만큼 쓰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거보다 넘으면 이제 프리미엄에서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저장할 수 있는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다가 좋은 생각이 나요. 그럼 거기다가 기존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했다가 얘가 데이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면 PC에 가서도 똑같이 나오고 타블릿 PC에 가서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회의 자료나 회의로 기록했던 내용들 아니면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들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짧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녹음도 할 수 있고 영상 촬영도 할 수 있는데 그 영상 했던 걸 그대로 올렸다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바로 받아서 내가 어딘가 타블릿 PC에 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 할 수도 있고 PC에서 작업할 때 그대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서비스가 뭐라고요?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또 뭘 하냐면 이런 것들도 해요. 명함 어플 보통 많이 유료로 사갖고 쓰시긴 하잖아요. 명함 스캔을 쓰긴 하는데 잘 안 읽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에버노트에다가 명함을 갖고 살짝 찍어갖고 그 찍은 거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게 이런 것들 글쎄요, 저희 링크를 걸어봤는데 그렇게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꼭 주고받는 게 있죠. 이런 명함입니다. 이런 종이 명함. 아무리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더라도 이 명함 주고받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받은 명함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희 경우는 과거 어떤 스캐너, 명함 스캐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받는 스캐너도 있었는데 점차 뭐 이게 편리하다고 하지만 잘 활용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이런 에버노트에 있는 단순 사진 기능을 통해서 이런 종이 명함들을 스캔을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할 때 저희 어떤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름 명함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어떤 직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그런 부분들을 이런 상의 위에,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부분들을 그냥 사진 찍어서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사람의 타블릿 PC로 옮기면 타블릿 PC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죠. 기능 좋은데요.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를 주소록에 저장하는 게 좀 귀찮고, 그리고 또 그때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스캐너를 가는.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인터넷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함으로 관리할 때도 저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맛집 다니시잖아요. 맛집. 그럴 때 맛집에 요즘 가면 뭐예요? 이렇게 명함 같은 거 이렇게 찍잖아요. 그거 갖다 찍어서 올려놔요. 그러다 뭐예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놓고 위치 정도 분류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손님이 오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자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타블릿 PC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PC 뭐 이런 쪽으로 다 불러들여서 명함 관리 이렇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니면서 기사는 제가 쓸 일은 없지만 원고를 써야 되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어제도 한 3일 동안 제가 앉아갖고 요즘에 계속 원고 쓰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거 장기하고 있는데, 근데 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데이터를 갖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막힌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치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렇게 소셜미디어 지역사회 소통하기 강의는 이렇게 안 하는데 홍보라는 단어가 나와서 홍보, 여기는 주제가 있는 홍보고, 그래서 이게 그거에 맞춰서 좀 변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오마이뉴스 기사 안에 저번에 4.16 보선이었죠. 4.16 보선 안에 나왔던 내용 중에 엄경 후보는 홍보를 했고 최문순 후보는 소통을 했다, 이런 얘기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겠죠? 있어도 손 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와서는. 근데 엄경 후보가 홍보를 했고 최문순은 소통을 했다. 오늘 홍보에 대한 얘기들 정의도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이렇게 쭉 기사를 읽어봤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닌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현재 시점에서 찾아봤어요. 엄경 후보는 팔로워가 약 8,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한 194명 정도. 그러니까 트위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리스트 개념 아시죠? 지금 개념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라서 194명이었고, 그다음 최문순 후보는 약 현재 67,000명 정도 되고 리스트는 3,191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숫자만으로 보더라도 좀 차이가 났었고요. 트윗 내용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엄 후보는 문자 위주였지만 최 후보는 대부분 사진 위주였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 중에 이렇게 보면 장황한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손수만든 포스트를 들고 나와주신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났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글을 써갖고 온 것 같다를 같이 찍으면서 자기가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엄 후보는 정형화된 선거운동 정보만을 말한 데 비해, 그러니까 엄 후보가 지금 어디서 뭐를 하고 있고 뭐 홍보에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최 후보는 토론 내용 보셨나요? 제가 어저께 토론 나왔는데 이거 개그 콘서트 같지 않았나요? 이거 참 창피해서 뭐 이런 자연스러운 이렇게 소통을 위한 문자들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트윗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적인 면을 부각화시키는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목베개를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몰랐는데 차에서 이렇게 눈을 떠갖고 눈물 치다가 일어나서 바로 내려서 주위원들하고 인사하는데 막 사람들이 웃더라는 거예요. 왜 웃느냐고 했더니 자기 목베개를 그냥 하고 나와갖고 웃었다고 그 얘기를 갖다 트위터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에 더 보겠던 건 트위터는 치적이나 홍보용 도구가 아닌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르신과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일부러 다리를 굽혀 키를 맞추려 노력했다는 한 장의 사진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맞춤 소통할 때 여기 지금 다리를 사진이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무릎을 굽혀갖고 어르신하고 이렇게 키 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죠. 그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소통하는 부분에서만 홍보하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소통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걸 보여요. 끝났을 때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투표 종료되는 후 오후 8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원도지사 선거와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성원의 의미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그 자발적 열정에 주는 큰 감동과 가슴에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다. 승패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모두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트위터 내용 올리면서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거죠. 네.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왜 제가 이 글의 주제를 삼았냐면 우리가 지금 홍보 담당자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특히 거기 보면 우리 기관의 뭐 공지사항을 복사해다 놓듯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홍보와 소통이 뭐 홍보의 의미는 뭐 아까도 개념 나왔지만 그냥 선전이냐, 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광고냐, 그다음에 이제 홍보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 내용 안에서 조금 더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내용들이 풀어져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서 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략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따끈따끈한 기사는 뭐죠? 트위터 요즘에 그 신문 기사 그 TV 이런 하다못해 맨날 나오는 거죠. 뭐죠? 11.6 보궐선거에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혹시 기사 나오신 거 많이 보셨죠? 네, 기사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트위터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딱 기사 보면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 나경원 후보가 트위터에 1위를 했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 그 트위터를 한 거에. 근데 박원순 후보는 3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9명이 다 박원순 후보 편이었고 상위 30명을 잘랐을 때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 명만 나경원 후보했다는 거예요. 트위터를 어떻게 해요? 홍보만 계속 했다는 거죠. 트위터의 본질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얻는 과정인데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내서는 홍보성 전략으로는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거기 이제 기사 내용을 쓰신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요. 이게 있죠. 나우를 지지하는 트위터 사용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위 30명의 파업 트위터라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트위터 안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나우를 지지하는 지지성 트위터란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그 유명인들 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분석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유형들은 다 29명이 일반인부터 유명인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다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 파업 트위터란 중에 8명은 특정 직종을 갖고 있어서 분류가 어려운 개인 사용자였고 온라인 활동가 6명, 그다음에 대중문화재 4명, 정치인 4명, 신간증 세금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동요하면서 이제 그 투표율이 확 같이 트위터에 그 박원순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투표 지지들이 갑자기 또 막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6시부터 8시 사이에 10% 가까이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볼 때 요게 이제 그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나경원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오겠죠. 이게 이제 그 요즘 사회경영학 분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요거를 트위터 안에서 나온 얘기들 갖다 불러들여갖고 그걸 분석하는 향후에는 저런 분석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큰 단위의 데이터들을 갖다 불러들여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관계가 이건 문화적으로 딱 봐더라도 이게 어떤 현상을 미쳤구나라는 현상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 들으셨죠 이거는? 그래서 대강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홍보와 그다음에 이제 PR을 같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학점에는 홍보와 PR을 같이 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PR에 대한 내용하고 저는 더 나가서 소통에 대한 얘기들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대중과의 관계, PR에 거의 가깝다고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반적인 알림이 아닌 대중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소통의 뜻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뜻을 잘 서로 통하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고 넓은 의미, 무언가
관계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좁은 의미는 정보나 신호가 전달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회는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과 기술적 수단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는 사회적 교환의 집합이다 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고 오해가 없게 잘 소통해야 된다는 그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면 이게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부가 좀 돼서 이게 왜 소통으로 가야 되는지가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는 소셜미디어는 웹, 복지, 사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웹은 뭐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한데 복지는 계속 고민하시고 사람에 대한 고민은 뭐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 이분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제가 그 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지가 언제냐면 96년도에 제가 노건종합사회복지가 있는 데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기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PC통신 아시죠? PC통신 들어보셨죠? 이게 착각하고 탁하고 들으면 하이텔 처리하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텍스트를 주고받다가 그림 한 장 다운받으려고 밤새 걸어놔야 이제 다운받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저 같은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계신 분들은 이제 영하신 거죠. 굉장히 젊으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15년 정도 흐른 지금 시점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 한 번씩 쳐다보는 거에 넘어서서 어디에요? 손안에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PC통신에 제가 이제 접속할 줄 아는 걸 보고 그 기관장님이 이런 데 관심 있냐고 앞으로 인터넷이 유행할 텐데 공부하라고 책을 한 권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씩 알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나온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얘기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심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한강현 선생님이 그때 이제 사회복지 정보원 안에서 웰페어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의 사회복지사협회 그 전신이죠. 홈페이지 그걸 기부 체납하셨는데 그때 이제 찾아뵙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웹에 관심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글을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만났던 분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근데 글을 어디서 썼냐면 그때 당시에 게시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뉴스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뉴스그룹에다 글을 쓰면서 만났던 분들이 이 양원선생님 준비해서 하고 계시죠? 표경훈 선생님이라고 좀 이따 또 나올 텐데 네, 심학기 선생님, 이찬 선생님, 이성 선생님, 김 선생님, 무슨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어디서 만나냐면 그 뉴스그룹에서 만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계속 만났죠. 게시판에서 글 쓰면서 만났고 카페나 클럽에서 글 쓰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어디요? 싸이월드에서 만나고 블로그에서 만나고 그 다음 어디요? 소셜미디어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도구는 계속 변화해요. 툴은 계속 변화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근데 소셜미디어라는 곳에 와서는 사람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넓어진 거예요. 이게 전국 단위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제 뭐 뒤에 나오는데 얼스파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면 전국 단위로 일어나요. 페이스북 하나요. 그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는 뭐예요? 사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의 소통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전통적인 방식의 미디어는 뭐죠? 일방향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뉴스, 라디오, TV 뭐 이런 것들 일방향인데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예요? 쌍방향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러다가 뭐예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소셜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셜 웹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별화예요. 개별화. 예를 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왜냐면 다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개별화되어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으로 다가섭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사회복지가 뜬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양원 선생님들은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브랜드를 키워서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업시키는 분이 있고 강대호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조직 내에 있으면서 그분은 이제 그 조직을 조금씩 이제 자기의 브랜드를 높이는 걸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높이는 기관의 것들을 높여가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뭐 비등하다 똑같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의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뭘 말씀드리냐면 소셜미디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셜미디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됐는데 이 정리 잘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올 예냐면 위키피디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위키백과. 네, 다 들어보셨죠? 위키백과가 웹 2.0으로 만들었다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어요? 웹 2.0이 있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웹 2.0은 무슨 개념이냐면 공유, 참여, 개방의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말로 들을 땐 이해가 쉽잖아요. 공유, 참여, 개방. 그래.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개념 중 하나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위키백과는 위키피디아는 뭐예요? 브리데카 백과사전이라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백과사전인데 거기보다 3배의 콘텐츠가 더 많고 그런데 사람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만큼 콘텐츠가 쌓일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위키라는 플랫폼 유행을 갖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개방화된 툴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웹 2.0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거 활용하는 걸 어려워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해피맨 설명을 드려요. 해피맨은 다 하시니까 다 활용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애타하시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해피맨에서 한 일이 뭐가 있죠? 제가 딱 그렇게 질문을 드려요. 해피맨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해피맨이 한 일이 뭐가 있죠? 저를 볼 때는 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뭐예요? 해피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가 와서 글을 써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진 찍고 포토샵 잘 안 되는 거 열심히 해갖고 사진을 편집해갖고 올리고 그 밑에다 글 쓰잖아요. 누가 어떤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글 쓰면 그게 3,900원 넘는 그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뭐예요? 그걸 들고 기업에 가죠. 우리가 3,000개 넘는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내용도 있는데 당신들이 후원 좀 하십시오. 후원금 받아갖고 우리한테 와서 뭘로 나누죠? 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행사를 하죠. 근데 걔네는 뭐예요? 공유할 수 있겠고 개방을 놓고 플랫폼, 펫비비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컨텐츠를 쌓고 있는 거죠. 왜? 콩 주니까. 근데 소셜미디어도 자세히 보면 뭐예요? 누가 하라고 시켜요? 그렇지 않죠. 근데 공유되어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개방화되어 있어서 그 툴 위에 사람들이 열심히 갖다 쌓는 거예요. 열심히 쌓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뒷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다른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세상? 컨텐츠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휴일에 아내가 이제 회사를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제 아내 회사들하고 저는 그 앞에 커피숍에 앉아갖고 카라멜 마키아토를 한 잔 시켜놓고 사진을 탁 찍었어요. 스마트폰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일요일 한가로운 시간에 카라멜 마키아토를 한 잔 시켜놓고 아내가 잠깐 볼일 보러 간 동안에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딱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요 50개를 눌러주고 댓글을 30개를 달면서 댓글 단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을 줄 아니? 넌 달달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느낌이 뭐예요?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관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딱 그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그 사진 한 장에다가 묻어져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참여하고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내용, 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쌓인다는 그 관점. 요 내용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가고 있구나. 소셜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 분 중에 한 분은 뭐냐면 그분은 이제 보건복지 예전에 이제 전담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전담 공무원인데 그 소셜 워커 KR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분이 워낙 잘하니까 보건복지에서 그분이 스카우트 해봤어요. 그분이 이제 블로그도 운영했어. 그러더니 그분이 페이스북 운영하는데 친구가 5,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다시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운영할 때 뭐예요?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단계마다 올라가면서 모든 웹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소셜미디어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탁 들어오시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웹이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성장해온 단계가 돼요. 97년 그때 웹이라는 얘기가 막 우리나라에 이제 폐지되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성장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툴의 변화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런 툴들이 이렇게 성장해 온 것처럼 그런 관점들 다 성장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웹의 소셜미디어라는 개념들을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그게 왜 서비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활동한다는 것들로 같이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도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페이스북 잠깐 이게 이제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가 몇 명이냐 어저께 들어갔더니 이거 조금 제가 수정을 했었는데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의 그 사용자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체 사용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그 다음 많은 나라가? 인도. 그 다음 많은 나라가 페이스북이래요. 얼마예요? 7억 7,300만 명이에요. 여기 있죠? 아니, 이게 7억 7,300만 명. 우리나라는 440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이 쓰세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면 라이크 개념, 좋아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건을 사실 때 혹시 뭘 보고 사세요? 쇼핑몰에 가고 물건 사실 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 밑에 댓글 보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알바가 달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알바가 글을 다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그 댓글 다는 애들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초등학생들은 무풀방지위원회 이런 거 있어요. 일바이퍼 삼바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일바 막 이렇게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 중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 댓글을 달아서 알바를 쓰는 거죠. 또 정치권이 엄청 많고요. 근데 그 댓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지금 엄청나게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근데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붙었다고 하면 도가니를 영화를 봤는데 내 친구가 밑에다 좋아요를 붙여놨어. 그럼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툭 상승하면서 신뢰감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제가 그 라이크가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계의 유수 사이트들이 10만 개 넘는 유수의 사이트들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를 갖다 붙이는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를 좋아요를 붙였어요? 어느 사이트를 뭐라고 어요 당신 친구가 어떤 거에 좋아요 이걸 갖다가 검색할 수 있게끔 다 돼요. 그래서 하나는 구글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글은 뭐예요? 철학이 찾으면 떠나가요. 당신의 원하는 걸 찾으면 떠나는데 얘는 뭐예요? 관계들을 검색해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당신의 관계 이런 것을 검색해주면서 그 안에서 뜻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 라이크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사이트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제가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 트위터, 페이스북은 뭐예요? 유통 채널이에요. 그리고 웹사이트하고 블로그는 뭐예요? 스토리지 저장 창고인 거예요. 그거 많이 하시죠. 요즘 사이트에 가시면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 사이트 어떤 사이트에 가시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이런 걸로 글을 보내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웹사이트에 하셨어요? 하신 기관. 요즘에 많이 이제 리뉴얼 하시면서 많이 적용을 하시고 하는데 선생님들 사이트에서 좀 가셔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이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하던 기관인데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복잡한 뉴스 중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요 사진을 보고 나 좋아 이걸 좀 알려야겠어. 그러면 어디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면 그러면 제 이름이 딱 뜨면서 이게 좋아요가 가잖아요. 그럼 이걸 제 페이스북에 가면 여기에 아직 안 올라왔다. 너무 빨리 왔나요? 제가? 네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누가 이것도 좋아 공유하겠다. 그러면 공유해서 이거를 어디요? 그룹 내에다가 친구에 담더라 뭐 내 페이스북 공유 이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아까 소셜미디어는 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공유, 참여, 개방을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공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공개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소스를 갖다 긁어다가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소스를 볼 줄 모르니까 개발하신 분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긁어다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트위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의
라이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 여러 가지 얘기했죠. 마크 주버거가 원래 지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룰 부를 평생 이룬 부를 페이스북 하나로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인데 지금 오바마가 전용기를 타고 가서 페이스북 본사로 가요. 그래서 대답을 하면서 마크 주버거가 질문을 하면 오바마가 대답을 해줄 정도로 세계적인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렇게 성장한 데는 뒷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걸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누구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한간에 소문이 풀려났어요. 중국에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도 저기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서 너무 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또 설마 이렇게 해서 가서 이랬다더라고요. 트위터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마크 주버거가 페이스북 하나가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거죠. 예, 그 라이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답변할 개념이 거기서 보면 이제 개념 중에 이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개념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활용하시는데 메뉴적인 부분들에서 꼭 이 부분만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 페이스북에 계정을 갖고 계신 분 중에 본인의 계정 주소는 다 아시죠? 네, 명함을 넣을 수 있는, 명함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만 설명 좀 드리면 여기 가면 이렇게 돌민 20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 주소예요, 페이스북에. 근데 이게 그냥 바로 자동으로 세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가서 수정을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를 이렇게 한번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쓰시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소를 클릭할 때 돌민21이라고 그때 사람이네. 페이스북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민21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제 페이스북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야 내 명함에도 집어넣을 거예요. 주소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설명드리고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알림 기능도 굉장히 많이 보내줘갖고 이게 무슨 페이스북 메일 함이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좋은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메일 빈도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 체크하면 여기 밑에는 세팅을 따로 할 필요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밑에서 따로따로 이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계정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사용자, 내가 아까 답변할 개념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답변할 개념을 말씀드릴 때 어디까지 내가 허용을 할 거냐라는 개념들.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내가 뭐 저는 친구의 친구까지 친구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소통의 범위 넓고 뭐 이런 거 싫어. 그 안에만 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앱과 앱사이트라는 이 설정 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내가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쓸데없이 친구가 물어봤다고 해서 밑에 신천이는 방귀가 잘 끼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밑에 댓글 달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딴 사람한테 나 방귀 잘 끼니 이러고 물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여기 보시면 앱 설정 관리 있어요. 설정 관리에서 그 스텝으로 작용하는 앱을 끊어주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그렇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한번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활용하시는 앱만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선정된 파트너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친구의 관련 정보를 모두 넘어가겠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한글로 그냥 번역해놓은 거 보면 별로 그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이게 7억 7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뭐 삼성 이런 데 사이트에 딱 접속하는 순간 당신의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언체크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사진에 그 태그 달고 하시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런 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개념 중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 직장 상사하고 페이스북 이게 친구 맺기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직장 상사 뒷담화를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연결했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했는데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올리실 때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리스트를 이렇게 쫙 만들어 오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리스트를 보면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리스트에서 거기를 제외하고 올리든지 선택적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안 보여요. 그런 거 있죠. 애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충 나가서 애매한 부분들을 잘라서 보일 수 있겠고 안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이게 딱 정리해서 하시면 이제 뒷담화를 마음껏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건 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친구 중에 이렇게 계속 이 사람하고는 소통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가리셔서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능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냥 잠깐 넘어가면요. 그 안에 페이스북의 기능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무슨 앱이 나왔다 그러면 검색하면 그 앱 주소 복사해갖고 하면 단어 검색하면 그 앱이 나와요. 그럼 내가 그 앱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그 허용만 한번 해주시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개념도 좀 알겠죠. 프로필,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그룹 개념. 요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따로 넣었는데 보통 친구를 만드시면 몇 명까지 만들 수 있다? 5,000명. 근데 5,000명에 만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이디 가가나 비욘세 뭐 이런 가수들은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4,800만 명이 아니라 4,800명이 아니라 4,800만 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의 1억 명 되는 데는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뭐예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친구 맺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홈페이지 개념이에요. 친구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버튼만 누르면 친구가 돼요. 페이지가 돼요. 만들어지는 거죠. 삼성, 코카콜라 이런 데들은 이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얘는 전체 공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쪽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도 못해요. 대신 통계나 검색에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은 여기는 이제 그렇게 세세하게 친구 설정을 할 수 있고 상세하게 보내면서 쪽지 같은 걸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에서 페이지를 만드냐 프로필을 만드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페이지를 만드는 게 맞는데 우리 페이지를 만들어 보니 지금도 계속 말씀은 나왔지만 누가 와서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로필을 만들어서 거꾸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하고 역으로 이제 페이지로 유도시키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적절하게 막 전혀 안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컨텐츠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 프로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컨텐츠를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친구 추천하면 5,000명까지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그룹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룹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이용자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당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룹 안에서의 소통 구조는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룹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커뮤니티나 클럽 개념인데 네이버나 다운 같은 데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오세요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수락 버튼 눌러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아까 김종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씨앗을 먼저 넘길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다 와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놓고 관리자 권한도 마음대로 여러 사람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룹을 만들 처음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점을 많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문서를 편집하고 소통하는 도구 안에서는 그룹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걸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이 기관장님, 제가 이제 이걸 안 넣었었는데 기관장님이세요. 관장님이 페이스북을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녹음 안 되면 제가 하드릴 말씀인데 녹화를 해서 제가 말을 못 하는데 근데 관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셨대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명하고 직원들도 막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지역에 이제 이품하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 소통을 이뤄내는 데 페이스북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좀 다른 사례인데 여기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렇게 활용들을 클릭하고 있는 활용을 다 잘하세요. 근데 이 여기다가 그 제가 이제 전에 근무했던 불과 한 5개월 전에 근무했던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소식지가 나왔어요. 근데 소식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글 끝나는 끝에 보통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가 막 그 요즘에 뭐 해갖고 누구 해갖고 동수 뭐 이렇게 해서 글 쓴 사람 뭐 이렇게 뭐 지긴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 그 기관은 QR코드가 들어가요. QR코드를 들어놨는데 왜 들어놨냐면 그 QR코드를 유튜브 영상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보조공 서브센터에 휠체어가 들어왔어요. 근데 휠체어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글을 너무 잘 써놔서 작동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QR코드를 탁 클릭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과 연결돼 있어서 유튜브 영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안 들이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적정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아이폰 4를 가지고 다니면서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다 찍어요. 간단하게 찍어서 편집을 해갖고 3-4분짜리 만들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때.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소식지에다가 글을 쓸 때 맞는 것들 긁어다가 붙이는 거죠.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의 에피소드라든가 인터뷰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 소식지 담당자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활용해 보시면 어때요?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아까 서로 쌍방향 소통의 개념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갖고 넘나드는 그런 소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QR코드 하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 다음에 들어가서 QR코드 받으시면 되고 이미지 해갖고 여기다가 소식지에다 붙이면 되는데 단지 하나 아이폰 4가 설동이 없다. 이러신 경우에 이제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기관에서 받으셔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적극적으로 기관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 이런 것들은 선생님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짧게 찍어서 이제 올려놓고 소통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페이스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소통하면서 이제 그들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자원이 가능한 거죠. 이후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기부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그걸 하나 클릭을 하면 그게 후원금을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으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주세요. 커피 한 잔 그 결제가 가능해지는 버튼이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기능들도 나중에 오면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한번 아까 좋아요 주셔야 되죠. 한번 누를 때마다 1회당 2달러가 기부되는 행사들이 진행됐고 조나스 행저라든가 엘보어, 제이슨 이런 유명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나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홍보되는데 3개월 만에 50만 달러가 모금되는 이런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서 라이크라는 개념들을 버튼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9월 단체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1회당 100파운드를 기부하는 그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900명의 신규 참가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일도 있었고 암 예방센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필드 상품권을 기부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일도 있었고 여기 어스키퍼라는 이제 재밌는 애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이 무슨 신발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신발 만드는 회사인데 팀버랜드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실제 헤이티라든가 중국 뭐 이런 데다가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5그루를 심으면 한 그루, 25그루 심으면 2그루를 심어주는 그렇게 했는데 런칭 1개월 만에 3,000그루에 나온다. 심겨주는 이런 행사들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투표를 통해서 20개 학교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학교당 투표를 5번을 제한하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캠페인이 끝나자 한 200만 명, 그러니까 1200만 명 투표 실적을 기록하고 6주 만에 160만 명을 추가하는 이런 행사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어나니까 활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원래 100원의 기적이라고 2005년부터 진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행월스에서 100원의 기적 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페이스북 안에서 그래서 출석 체크만 해도 그게 그 포인트가 쌓여요. RT하거나 좋아요 눌러주거나 소식을 알리면 포인트가 계속 쌓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기부하는.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 그 놀이터 만들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도 벌을 수가 있고 그 RT되는 횟수라든가 이게 진행되는 속도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을 텐데 우리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그 사람들과 연계해갖고 이벤트를 기획해보고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례는 이제 제가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린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 캐리커처를 이렇게 하나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10년 만에 와서 인터뷰하자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이제 쏙쏙한데 선생님이 이제 만화를 되게 그리세요. 만화를 그리면서 복지 만화가로 유명하신데 본인이 이제 복지 만화에 대해서 그리면서 만화를 우리 집 지하에 만화 방을 만들면 만화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리고 이제 지하에 이제 공간들을 사진을 찍고 여기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벽에나 홍을 메워봤습니다. 뭐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와 계시고 그때 정말 이제 고양시 종합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이정수 선생님이 보내오시고 두 번째는 이현수 선생님이라는 같은 사무실에 계신 선생님이 보내주시고 멀리 부산에서도 챙겨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꼭 오면 이렇게 공부하시더만 이렇게 사주세요. 저 이렇게 재밌는 만화책도 사주시면 좋은데. 근데 계속 청소 이렇게 잘 해주셔서 깨끗하게 해서 공간이 바닥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매트도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장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도와줘서 듬직하다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만화책은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도 하고, 이 책상도 후원을 해줬다고, 백경재 선생님이 후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오셨죠, 여기? 선생님이 후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게 이제 놀기도 하고, 견학도 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와서, 아니, 오픈하신다고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만간 계속 뭐 요번에 수해에 물에 잠기기도 하고, 막, 곰팡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좀 듣긴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도와드리려고 이제 제가 예스24 소셜 미디어 팀에 지금 영국 유학간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스24 책도 있으니까 좀 지원도 해주라. 그냥 가셨는지 두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은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만화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미션, 그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홍보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홍보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사람들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위터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던 분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참 많이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페이스북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반응이 빨리 오니까, 뭐 댓글에도 다 좋아요 하다못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그러는데, 트위터는 반응이 없으시죠?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예전에 차라리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2009년 7월 20일 날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2년 좀 넘었죠.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소통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너무 많으니까 소통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거기서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역별, 권역별로 이게 쪼개지고 그들끼리 뭉칠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경계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25일날 모여갖고 논의한 것 중에 우리끼리라는 개념에서 계속 제동이 걸렸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홍보하고 소통하고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소통하고 의논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온 거죠. 실질적으로 홍보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고 그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끼리가 많다라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그러면서 트위터가 그런 역할에서는 굉장히 아까도 제가 모두의 선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혹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유해내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트위터에 대해서 잠깐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0월 29일 현재 466만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들어가서 그 숫자였고요. 여기 사이트에 가면 몇 명이 활용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트위터가 이렇게 쭉 계속 성장 곡선을 갖고 가죠. 근데 우리 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계정 만들어서 다 휴점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10월 29일째 460만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그 사람의 성별, 연령대나 국가 뭐 이런 거 다 입력이 되니까 그냥 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추정치 한글로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 사용자가 한국인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시는 거예요. 추정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하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갈 수 없어서 제가 다른 거 다 삭제해버리고 이분에 대한 트위터 얘기하면 보통 그게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페이스부터 1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짤막짤막하고 홍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날려버리고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0만 명이 됐을 때 뭘 했냐면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다 글을 썼던 거 갖다가 정리해갖고 책을 냈어요. 책을 내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죠. 뭘 했냐면 10만 명 돌파 기념 그 대동공개를 해갖고 그 팬사인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거의 100만 명에 가깝죠. 네, 100만 팔로워가 가까운데 60만 팔로워가 됐을 때 독설닷컴의 고재일 기자하고 대담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재일 기자가 ESN에도 여쭤보래요. 60만 팔로워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트위터는 정보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감성 소통의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감성적인 언어와 공감적인 언어를 잘 표현했어요. 소설가 특유의 압축적인 언어와 감성적인 언어를 잘 표현해서 그분이 트위터에서 이제 영향력을 가진 분으로 성장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으신 분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개념을 보면 소설가의 특유의 그 특징들을 잘 활용했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홍보 담당자로서 이제 감성적인 언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놓으시고 하시면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런 걸 좀 나왔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글쓰기 워낙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압축적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꾸준히 해요. 제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알리는 차원에서 RT가 오건 안 오건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대로 소통을 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RT라는 개념이에요. RT를 잘하게 되면 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RT의 개념은 6단계 이론에서 기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6단계를 거쳐가면 부산에서 서울에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실험했는데 뭐 5점 몇 단계, 6점 몇 단계 해서 평균 6단계 만에 그 사람한테 소통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6단계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6단계 이론을 볼 때 어떤 분이 RT를 받으면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용이함을 가진다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RT를 우리가 잘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잘 끌어낼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성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메시지가 돼서 처음에 여기도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처음에 썼던 방법 중에 뭘 썼냐면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강의하러 다니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걔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종원 선생님한테 좀 이거 한번 RT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게 RT를 타고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나는 것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RT를 받게 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힘들다고 하면 옆에 사람한테 정중히 부탁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꼭 그게 가능한 건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RT를 통해서 이제 했던 것들이 하나인데 긴급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기 누가 그랬냐면 저 동두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낙뢰를 맞아갖고 컴퓨터들이 다 못 쓰네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 컴퓨터 살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긴급히 요청합니다. 중고 데스크탑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할 분을 찾습니다. 얼마 전 낙뢰에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못 쓰겠습니다. RT 부탁드려요. 이렇게 썼는데 그걸 타고 전혀 모르신 분이 RT했는데 그거를 이게 이제 강원도에 있는 삼척에 있는 분이 RT해주고 제가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이 대학 같은데 몇 대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분한테는 그래도 같은 지역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이분한테 RT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저는 유선당원 전화를 드려갖고 선생님이 그분하고 소통이 돼갖고 이분한테 쪽지로 연락처를 알려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RT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삼성소리산에 오늘 얘기가 안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많이 생활형 트윗이라고 해서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 소통하는 내용들을 보면 라면 5개 행복이라는 개념에서 라면 5개를 갖다 2달 동안 이제 테스트라는 좀 그런데 작년에는 수행했을 때 라면을 모으겠다는 얘기를 해갖고 담당자가 라면을 주문해서 5개 그게 5개가 한 팩이잖아요. 라면 5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들을 이분이 이제 국창환 씨가 희망라면이라고 바꿔갖고 올리신 거. 그거를 그 개구먼 김미애 씨가 RT를 통해서 또 소통을 해주니까 그게 타고 넘어가서 1150개 라면이 모여서 동작구 지역의 가정에 이렇게 뿌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런 소통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소통한 내용 중에 다양한 내용들인데 하나는 또 뭐냐면 2월 14일가 되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의 초콜릿을 보내주세요. 초콜릿 보내놨더니 한 60, 70만원치가 이렇게 초콜릿을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콜릿 보내주고 나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뭐를 얘기하냐면 관계를 통한 소통을 만들어내야지 저런 자원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공유했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재승 씨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트위터에다가 10월의 하늘이라는 그 영화를 모티브를 받아갖고 10월 마지막 날 도서벽지에서 과학 강연이 듣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강연해 줄 분을 찾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겠다는 분이 60분, 그걸 강연하겠다는 분이 60분, 돕겠다는 분이 60분, 120만 명이 모였고 기부된 과학자들에게 2,100번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행사가 이렇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유명인들, 요즘에 그 독설닷컴의 고지열 기자가 기적의 책꽂이라는 걸 진행해요. 거기 트위터와 페이스북 올려갖고 사람들로부터 소통을 일어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재동 씨가 같이 뛰어서 하니까 그 성과가 엄청나요. 유명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실적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올라가서 뭐 우리 책 좀 보내주세요, 라면 좀 이런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홍보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한 번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근데 지속되니까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정, 그 다음에 뭐예요? 광고 이런 개념으로 느껴지면서 뭐예요? 메시지가 잘려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소통을 통한 아까도 관계를 만들어내라고 했잖아요. 소통을. 그 메일 메시지에서도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아까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이런 거 툴에 지나지 않습니다. 툴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 제가 아까? 웹, 복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관계의 중심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때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활동을 트위터에서 몇만 건을 날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아까 선동수 국장의 정춘희 스피커 같은 경우에 그 청각적인 복지관에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축구복도 다 만들고 이렇게 유니폼까지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축구공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축구공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축구공 그 RT 타고 와서 김병식 골키퍼가 축구공을 보내오는 이런 상황도 생기죠.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그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해야 된다. 단순간에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해시태그를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해시태그만 묶어서 뿌려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좀 우리 이 전국 단위도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해시태그의 중요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트위터의 해시태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특정 언어를 포함한 글쓰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해시태그를 쓰는 방법은 샵,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할 때 뭐 샵하고 뭐 이성 누르면 뭐 정보 이용료 50원 뭐 이거 아니고요. 샵 누르신 다음, 쓰신 다음에 숫자나 영문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한글은 뒤에 언더바를 달아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만든 법칙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야 돼요. 근데 샵을 쓰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뭘 했냐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이걸 써봤어요. 샵 420 캠프라는 키워드를 주고 장애인식 캠페인들이 전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장애인식 캠페인이 제주에서 어떻게, 전라도에서 어떻게, 강원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걸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전국 단위의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4월 20일 날 진행되는 내용들이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를 한번 활용해 보십사라는 지역 단위에서 활용해 보시고 여기 모이신 분들끼리도 한번 트위터 하시잖아요. 트위터 할 때
항구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이제 뭐 지역사회라는 개념으로 내지는 뭐 우리 지역의 키워드 서울과 서울사협회, 그다음에 한국사협회 이런 개념만 가져도 전국 단위의 개념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협회에 힘을 낼 수 있는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모였을 때 전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뭐 이 공간에 지금 더워요, 뭐 이런 내용들도 아니면 뭐 도시락이 맛있어요, 도시락 맛없어요. 뭐 내지는 그런 의견들을 다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견 낸 것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나중에 뒤에 뭐 오늘 설문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설문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온 내용이 그 글들도 다 채워줄 테니까요. 근데 그걸 쓰지는 않아요. 좋은 기능이. 트위터 안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도 그런 의미가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해시태그. 또 다른 것들 하나입니다. 우리 기관 안에 저희가 또 서울시 복지단안에도 보면 저런 해시태그 기능을 만들어드렸어요. 제가 조언을 해서 해시태그를 만드는 그 안에서 글을 쓰면서 그 소통이 되는 것을 눈을 한눈에 보는 거죠. 뭐 우리 기관의 해시태그를 트위터 아이디를 계정을 만들어놨다면 그 계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하는 내용들이 막 올라오고 거기에 또 우리가 반응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십사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은 제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잘 안 하세요. 몇 사람 따르다 몇 사람 하시다 말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거가 요번에 이제 대선도 대선이라죠. 보궐선거에도 나타났지만 그 힘들을 막 나타나는 거가 눈에 보이니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니까 이유가 뭘까? 지금 홍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모였으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을 것들이 될 것도 같은데 안 된다. 이 느낌이 좀 많이 와서 우리끼리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임들끼리라도 해시태그를 통해서 서로 하나만 키워드로 공유하면 인사 나누고 서로 얘기되고 이렇게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 트위터에 재미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장해내고 또 다른 콘텐츠를 그게 묶이는 또 다른 콘텐츠도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페이스북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계속 얘기 말씀드렸는데 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그거에 보면 글이 전달되는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홍보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컨텐츠를 복사해 붙이면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제대로 없으면 아무리 누가 와도 그걸 안 봐요.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재밌게 구조를 만들려면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책을 봤어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해야 재밌냐 했더니 책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 딱 기억 남는 게 있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콩쥐팥쥐하고 신데렐라가 왜 재밌을까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공통점에는 계모가 나옵니다. 계모가 악독하면 악독할수록 그 다음에 그 드라마 보시면 왜 악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어머니 내지는 뭐 신우이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연애에 대한 꼭 나쁜 사람을 계속 부각시키면 그 드라마는 잘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죠? 그 주말 드라마 중에 한 명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얘기 중에 한 분이 이제 드라마 작가인데 글을 막 쓰고 있는데 남편이 그 학원 강사예요. 근데 기억나시죠? 어머니들 잘 주무시는 게. 근데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이야기가 그 작가가 글을 쓰는데 너무 구조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이야기 구조를 좀 더 복잡하고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써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인물을 배경 시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어디 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얘기도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될 수 있고 아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돼서 우리 콘텐츠를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통되는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거는 신뢰라는 개념에 대한 소통인 거죠. 소통을 쌓으려고 하면 신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속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뭐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을 좀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분 아까 뭐라고 제가 전담 공무원 하신다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거의 5,000명에 가까운 그 친구를 가졌어요. 이분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 쇼다키리아를 운영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운영하시다가 블로그 운영하시다가 트위터는 잠깐 적응 못하시나요? 근데 페이스북에 오시더니 친구 5,000명을 확 모아요. 이분이 쓰는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죠. 사려 깊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글을 쓰신 다음에 그 글을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안철수 씨 아시죠? 우리나라의 큰 지금 대선까지 하는 친구들. 안철수 씨가 글을 쓰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미리 남보다 시간을 두세 곱절 더 투자할 각오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플랜을 지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안철수는 영혼의 힘을 쓰는 중이다.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평범하지도 못한 미래를 가졌으면서 남들과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씨가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두세 곡절의 시간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그분들이 훨씬 더 쫓아가기 힘드니까 그 시간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씨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는 6곡절을 정도는 더 드려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 가치와 상황을 정리해서 알릴 수 있었고 글 읽는 사람들은 글쓴이의 질서 판단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친구를 많이 등록을 하고 그들과 들어와서 그 글 중에 하나 뭐냐면요. 글들이 너무 좋아서 다 좋아요 눌러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글을 좋아요 못 누르겠어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본인 판단하고 내용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방법,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뢰를 쓰는 건지 모르겠고 중부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서사역에서 보수교육을 하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사역도 보수교육 다 오셨어요. 전 직원이 세 분이 다 오셔갖고 거기 와서 이제 얘기 나누는 것 중에 남들이 하는 중부재단에 했던 일들을 갖다가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더래요. 페이지 만드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것도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만들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이게 뒤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마중물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사 단체를 지원하는 중부재단에 새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 분의 의원들이 찾아뵙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중부재단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도와드렸던 생각을 했더니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사람들이 페이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펌프에다가 빈 펌프 안만 이렇게 하더라도 물이 올라오네?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물 한 바가지 보면 펌프 지나면 물이 딸려 올라가죠. 지금 뭐 알트나 소통되는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이런 것들이 순간에 그 구조를 잘 알면 볼 수 있어요. 먼저 페이스북의 디폴트가 뭐가 돼 있죠? 인기글이 돼 있잖아요. 인기글. 이쪽에 보시면 인기글하고 최신글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디폴트가 뭐가 돼 있냐면 인기글로 돼 있어요. 그 인기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은 댓글을 달든 누군가는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줘야지만 남들의 내 친구에 답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친구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몇 분 눌러주시면 3,000명 될 것 같아요. 3,000명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몇 사람은 그래도 올라와야 그 순위서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걸 알려줄 때, 좋아요를 누군가 눌러줘야지만, 누가 댓글을 달아야지만 그 내용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할 수 있는 그룹들,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한테 공감을 가져주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을 그룹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 미인이기도 했지만 남자들 미인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저 말고도 이제 서사회의 국장님도 막 도와주겠다는 나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허브를 잡아내고 네트워크 안에서는 허브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를 잡아내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유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신뢰를 쌓는 데는 이제 세 가지를 다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기 관리하고도 좀 필요하긴 한데 요즘에 뭐 옛날에 GM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CEO가 바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인정이 처음에 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되면서 많은 그 회복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그 뭐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바로 소셜 미디어 안에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인정하시고 사과하고 대응하는 이런 전략들을 좀 미리 갖고 계셔서 소통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에요. 왜 홍보 관리 하다 보면 위기 관리에 대한 연구 매뉴얼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트위터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글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뭐 지침으로 공유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가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브랜드를 통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내용이 이제 좀 많은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하고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서 소통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기관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관장님이 갖고 있는 의지가 소셜미디어 아까 제가 그래도 노공복지관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장님이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기관장님 우리 기관장님이 그거에 관심 없어. PC 딱 켜놓고 있는데 트위터 딱 켜놓고 있으니까 뭐하냐? 아니면 페이스북 켜놓고 있는데 놀고 있어? 이런 얘기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실시간성이고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띄워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CEO 교육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의 제가 CEO 교육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CEO 교육에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를 설득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기관에서 기관장님한테 이게 필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연구하고 나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담당은 중간관리자 층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홍보 담당자분이 중간관리자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제 밑에 분 같은 경우에는 다 어렵잖아요. 근데 다 가서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 결제 맡고 과장 결제 맡고 관장님 결제 맡고 그러고 와서 댓글 달아 이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계속 뭐 메시지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중간관리자 정도 되시면 이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 얘기가 나가야 되는 건지 안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위터를 운영하실 때는 이제 문장력, 아까 좀 강조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압축적인 언어와 감정력을 잘 쓸 수 있는 문장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회화력, 그러니까 지역사회 소통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다음 기술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구조를 알면 그러면 그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 있었냐면 그 해피빈 1.0 기억하세요? 해피빈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그 해피빈 처음 나왔을 때 기억 못하시고 근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할 때 제가 가서 그 점심 먹고 올라오면 뭘 했냐면은 그 저희 걸 갖다 막 클릭을 했어요. 단순 구조를 무슨 얘기냐면 클릭수로 이게 이제 상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게 그렇다고 이제 프로그램 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께 해피빈이 맨날 위에 올라오죠. 거기다가 뭘 전략을 썼냐면 디자인을 예쁘게 올렸어요. 디자인 예쁘게 올리고 그렇게 했더니 관심이 막 올라가면서 해피빈에서 취재가 와요. 잘한다. 우리 그 담당 선생님은 또 이제 이벤트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벤트 하면 저희 컨텐츠 받아서 올리고 디자인도 올리고 그렇게 했더니 트위터로 그룹에서 올라가면서 시작하면서 얼마나까지 올라가는지 저희가 한 2억 넘게까지 모금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기초 토반을 만들 때 단순 전략 하나지만 우리한테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건 뭐예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어퍼던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술력 안에서 조금씩 녹아 들어가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팀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운영을 해보신다면 팀으로 운영하시면 그 안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겠다. 아까 그 중간관리자분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밑에 담당 직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은 어느 선까지 나간다. 내지는 뭐 우리끼리 공유하고 팀 담당을 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스토리텔링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들 얘기인데 긴 호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긴 호흡. 근데 지금 아까 트위터 계정 만드시고 1년 하시고 1년도 아니죠. 몇 달 하신 다음에 재미없다고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1년 이상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하시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트위터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짓까지 했냐면 RSS라고 혹시 아세요? 네, RSS에다가 제가 복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트위터도 RSS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RSS 지원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지라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이제 팔로잉하고 하려고 초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찾기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트위터에 글 보내고 나 오늘 복지리 먹었다? 뭐 이런 글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찾아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갖고 쌓여온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2년 정도 하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저한테는 파워풀한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고 뭐 지역사회 내에서 구의원도 만나고 구의원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정치원금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투표율이 좀 높아서 떨어지긴 했는데 투표율 높다고 해서 저한테 250원 이자 붙여서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분도 만나고 자원사도 만나고 후원자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소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자를 형성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소셜미디어가 가능한 것 중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차분히 하나하나 올 때마다 내가 반응하고 대응을 하고 하면서 만들어내면 제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개념을 잡아야 돼요. 제가 2009년 7월 20일 날 만들어 놓고 이게 뭐지? 제가 6개월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트위터.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갖다가 이제 잡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 진단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냥 그게 말해지면 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개념 잡고 글 쓰고 뭐 정리하고 사람들 소통하면서 만들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곳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리고 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쓰기를 했어요. 여러분 홍보 담당자는 글쓰기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글쓰기는 근데 여러분들 잘하시는 가장 피바르게 하는 게 뭐죠? 마감이죠, 마감 시간을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참 글쓰기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안철수 씨가 아까 잠깐 얘기 언급했지만 안철수 씨가 우리나라에서 6번째, 그러니까 현대 역사상 위인들 중에서 6번째로 존경받는 분이세요. 근데 앞에 이수시 장군하고 세종대왕 다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신 분이 유일한 분이죠. 근데 이 안철수 씨가 글쓰기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기자한테 전화를 한대요. 내가 언제까지 써주겠다. 우리는 아직 발간이 안 된 자료들을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글을 써줘야 된다. 막아 없는 글쓰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면 전 무조건 썼어요. 지금도 요청하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지금 모르겠지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일단 네트워킹도 열심히 했어요. 다양한 분들 만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그들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도 계속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웹기획자모임 개인 소개시켜드린 게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딴 데 가서 그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혹시 연관성이 많고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긴 한데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정보가 굉장히 목마르고 하시는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10여 년 동안 고민하고 느꼈던 것들 같이 나눠드리고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시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도구나 전략으로 제공하는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소셜 북마크 서비스나 소셜 뉴스 사이트와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활동을 하시면서 지지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경우고요. 플리커나 유튜버 같은 공유와 협력 환경 속에서 참여하시고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지지자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어디인가 갔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사진을 개인정보 때문에 사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갖고 잠깐 불러처리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중증장애인이 와상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의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특히나 누워 계시기 때문에 소통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 아니면 그 지속적인 소통을 하다가 가정마음을 하면 예를 들면 두 분도 제가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뵀어요. 근데 봐도 낯설지가 않아요. 되게 반갑고 이제 정인감이 가고 그게 뭐냐면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제 금요일 날 뵀거든요. 너무 뭐 반갑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오늘 또 뵙고 뭐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게 바로 소통인 거잖아요. 온라인 소통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면 소통은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내려서 대면 소통을 통한 소통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에 이제 그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은퇴하신 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에 있는데 그분이 한국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얘기를 하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위성도 잘 돼 있고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모든 잘 돼 있고 내가 워싱턴에서 내가 당신들한테 강연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왔겠냐고 대면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그 만들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그 안에서 만남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다시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시면 진정한 지지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으로 만들어내고 그들의 지지자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거 꼭 필요하고요. 기존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여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먼저 찾아가 소통하는 거, 이게 진짜 안 되죠. 제가 보시면 내가 무슨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저기도 아닌데 댓글 다는 것인 거 보면 보면 먼저 찾아가서 먼저 걸고 말 걸고 이런 게 사용법은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 먼저 찾아가 저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 나누고 막 했더니 자연스럽게 소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자 라는 생각 꼭 한번 해보시고 다니시면서 인사 나누고. 근데 어저께 한 분이 그런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오버하신 말 아셨습니까? 뭐냐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위에다가 본인 이름 남기고 전화번호 남기고 이메일 남기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 쪽지로 제가 이거 너무 개인정보 노출이 심하시니까 제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복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답글은 덜려있어요. 복사하세요. 그렇게 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담벼락에 다니시면서 다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홍보 같은 느낌. 그 느낌 아시겠죠? 단체 문자 받으면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여기서 왜 단체 문자 요즘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단체 문자 저 무시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바꾼 거는 예전에는 이제 추석 명절 때 가까운 분들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단체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게 느낌은 다 오잖아요. 이게 단체 문자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전화 다시 중요한 분들한테는 아날로그로 해서 편지를 쓰기 이런 형태로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까 개별 소셜미디어 시대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개별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체로 뭔가 이렇게 한다는 의미를 느낌을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분도 다니시면서 홍보로 이거는 뭐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홍보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전화번호고 자기 이름 그래서 뭐 자기가 무슨 잘 모르겠지만 무슨 선거에 나가실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뭘 받아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담벼락마다 이렇게 남기고 다니시는 것도 또 보여요. 제가 추적 한 번만 딱 눌러보면 그분의 담벼락 들어가면 쭉 보이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그러면 그 다음 번만 눌러봐도 이분이 뭘 하고 있다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극명한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체인지온이라는 곳에 올라와 있는 비영리를 위한 나토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유해 보시라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남들이 있는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으니까. 여기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소셜네트워크를 적합한 거, 트위터인지 페이스북인지, 뉴트데이인지 요즘인지 뭐 이런 걸 찾고 도움을 줄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기존의 지지자를 찾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좋은 첫인상 주기. 그렇게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그냥 띡 남기고 오는 거 첫인상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고 내가 인사하고 소통할까? 그잖아요. 인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끔 글라임에서 좋아요 반응 보이면서 거기에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콘텐츠 배포로 역동적인 이미지 유지.
재밌는 콘텐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필요하고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지지를 찾기 그런 지역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김기환 선생님 가서 보시면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팔로워를 막 시선해요. 그런 사례들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해주죠. 정기적으로. 근데 이 얘기를 드리면 그 부산에 이제 사회사협회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데 그 선생님들이 이 담당 처음에는 선생님이 좋아서 그 일을 하셨대요. 홍보 담당이랑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소셜미디어 담당을 좋아하니까 그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사육사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육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뭘 내면 생일 맞는 분들한테 생일 쪽지 하나씩 이제 메시지 이제 하나씩 남겨주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일로 나가서니까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 가시게 잘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힘들어지는 그 일로 다가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재밌어야지 그게 성장을 하지 일로 다가서는 순간 거기서는 멈춰버려요. 답답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전담 인력은 필수랍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기관장님 설득해내지 않으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지자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혼자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반응을 보이게끔 콘텐츠도 고민해서 올리셔야 돼요. 제가 카메라 마케터 사진 찍을 때 괜히 찍었겠어요? 거기에는 그분들하고 저와 친구 맺고 있는 분들한테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들이 숨어있는 거죠. 그냥 카메라 마케터를 먹고 있으면 나랑 끝낸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요? 제 의견, 경험, 관점, 생각, 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가로운 휴일이었다는 걸 한가로움을 사람들한테 여유로움을 주는 거죠. 그 단어 속에서 여유로움을 서로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카메라 마케터라는 그 매개를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라는 어떤 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정을 뭐라고 그러죠? 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 드는 거죠. 그 안에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숨어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 안에 컨텐츠 안에 그런 걸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지지자들의 반응을 유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소셜 네트워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요? 비영리를 위한 몇 가지 조건에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복지하면서도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을 하기 위한 자세들 중에서도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공감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들 보면 오늘 이제 위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게 사례를 찾으려고 참 이렇게 뒤져봤는데 이런 경우들이죠. 이 선생님이 글을 하나 딱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댓글을 하나 다 하셔. 네. 근데 선생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으면 누군가 나한테 반응을 해주기 바라잖아요. 네, 여기는 반응하시는데 여기 아무도 반응 안 하세요. 여기만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래도 다 댓글 안 달아주고 문자 씹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글에 어떤 분 제가 여기다가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어떤 분 사례를 여기다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긍정과 부정을 너무 대비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사이트에 어떤 분 페이스북에 딱 가면 본인 유명 연예인한테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페이스북에 뭐 그걸 그냥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죠? 홍보가 아닌 소통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 글을 알리는 개념은 아닌 거죠. 우리 기관이 하는 건 알리는 게 아니라 서로 뭐죠?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을 하자라는 개념들이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댓글을 달아줘요. 근데 제가 25일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능 중에 쓰시고 이름 치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꼭 달아주는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죠? 누구든지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거를 기분 좋아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개념보다는 내 얘기가 한 번 더 언급되는 메일을 받더라도 그런 건 메일링에서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돼서 나오게 하는 방식.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쓰고 이름 쓰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선택해서 꼭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한테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은 좀 기본적으로 좀 한번 달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굉장히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소통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대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감하시면 좋겠다는 공감소통도 좀 많이 드려요. 이 얘기는 지금 이따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거기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혹시
다 김기현 선생님 사는 들으시러 가십니까? 안 가시나요? 김기현 선생님 이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자발적인 이분은 이제 혼자 다니시면서 그 본인의 이제 용인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하실 것 같은데, 이용자들 대표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을 만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루를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 이런 그 소통 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 월스파운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 조직이 저는 참 대단한 조직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으로 전국 단위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소통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그룹에 대해서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꽃배달 사회사업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과 함께 소통을 하는 곳이라는 꽃배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다니면서 페이지 담벼락마다 이렇게 꽃을 놔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주변에서 그래요. 아, 그 물류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만드신 게 그룹을 만들었고, 페이지로 꽃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꽃을 활용한, 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소통이 됐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 전략을 만드시는 거는 이게 이제 홍보에 더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면은 이게 그 친구의 친구를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포터들을 한번 활용해 보십니다. 서울 서포터들 1000명을 모집해갖고 올 여름 수혜했을 때 굉장히 활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대학생들과 같이 하는 소셜미디어 나눔들을 하시는 것들도 있었고요. 배치마킹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쓰나, 굉장히 다양하게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대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잘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서 활동했던 것들, 그 사회복지 안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 유비쿼터스 시대가 됐어요. 유비쿼터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비쿼터스는 3Any를 얘기해요. Anytime, Any Device, Anywhere.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기종에 상관없이 다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형태들로 홍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증강현실의 개념도 그렇고 LBS 개념도 그렇고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집시세라는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인데, 이것들을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레벨 아파트 줘 있어요. 레벨 아파트 딱 찍으면 전세가, 월세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돼 있고 우리한테 이미 와 있고, 그런 기술들을 홍보에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뭐 기부를 위한 홍보 기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CJ 도너스 캠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굿네이버스 뭐 이런 데들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소통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네, 자꾸 끊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지금 끝부분을 맞네요. 네. 다양한 소통,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